마지막 하산 영상. 문득 쉬다 보니까 떠오른 생각이 있어. 젊은 시절 사랑하던 여인이 있었지. 남자라면 누구나 첫사랑이 있기 마련인데, 물론 첫사랑과 잘 돼서 결혼까지 하고 그러면 참 좋겠지만, 대부분은 첫사랑은 첫사랑으로 남게 되지. 아무튼 그녀를 처음 봤던 순간이 갑자기 떠올랐는데, 그녀를 처음 봤던 순간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마치 영화나 소설 속의 이야기처럼 주변이 모두 어두워지고 그녀 주변으로 마치 여신을 보는 것처럼 환한 빛이 아우라를 감싸고 있더라고. 가만있어, 내가 뭘 놓고 오는 것 같지? 그렇게 내 눈에는 광채가 나는 사람이 아닌 하나의 신처럼 보이는, 남자 신이 아니고 여자 신, 여신, 그래서 여신이라고 표현했지. 여신이 내 눈앞에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후광을 밝히고 있더라고. 나는 본래 미대 출신이었기 때문에 미적 측면에서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모든 자연 사물뿐만 아니라 인간의 육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런 미학적인 그런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아름다운 여성이 있어도 그런 미적 기준에 뭐 그런 게 있었어 좀. 그래서 웬만한 비율을 가진 여자나 아름다움을 가진 여자를 할지라도 내 기준에서는 흡족하지 못한 뭐 그런 인간의 형태에 불과했지. 근데 그 모든 걸 떠나서 그녀는 그런 것이 모두 완벽해서가 아니라 전혀 오히려 완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신을 보는 듯 광채가 나더라고. 그게 그녀를 처음 본 순간의 내 생생한 기억이고, 그러면서 뭔가 모르게 내 심장에 뭔가 변화가 생겼지. 한마디로 온통 그 여신처럼 느껴진 그녀의 광채가 내 심장 속으로 갑자기 흡입고 들어온 거지. 그러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마 그런 소중한 감각의 느낌대로 시간이 흐르면서 내 한때 그런 광채가 나는 여신을 영접했었다, 이 정도로 아마 내 젊은 시절은 끝이 났을 텐데, 스토리는. 운명은 그렇게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그녀가 내게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씩 만들어 가면서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게 됐어. 묘하게도 나는 사실 원치 않았거든, 그런 것을. 왜냐면 나는 그냥 그 상태로 좋았거든. 그녀와 더 친해져서, 예를 들어서 그녀와 뭐 연애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육체적인 어떤 인간적인 그런 것들을 나는 원치 않았거든. 처음 본 순간부터 마치 신처럼 그런 느낌만 있었을 뿐인데, 그걸 계속 간직하고 싶었는데 그녀는 그것을 완전히 내게서 빼앗아가 버리고 무너뜨리기 시작했어. 묘하게 그렇게 그녀와 같이 하는 순간순간들이 늘어나고, 글쎄, 원래 그녀가 그런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내 앞에서는 내가 그런 감정을 느낀 것을 눈치챈 것인지 몰라도
가끔 팔짱을 끼기도 하고 그렇게 다정하게 굴더라고. 나는 항상 그냥 수줍은 듯 말없이 대했을 뿐인데, 그러면서 내 감정의 크기는 점점 커져갔고 그것은 하나의 혼란을 가져왔어. 여신으로서, 그리고 여자라는 한 인간으로서의 그 대립되는 그 감각의 느낌에서 내가 대혼란을 일으킨 거야. 여신에 대한 감정과 한 여인에 대한 남자로서의 그런 감정들이 복잡 미묘하게 공존하면서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고, 점점점 나는 그녀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해서 단 하루라도 그녀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그녀를 보지 못하면 불안하고 미칠 것 같고 숨이 멎을 것 같은 그런 고통으로 계속 보내야 해서,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매일같이 긴 장문의 글을, 그녀에 대한 고백이라고 할까, 그런 글을 쓰면서 그 아픔을 견뎌낼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그 아픔을 견디지 못할 때는 그녀가 있을 법한 장소 주변을 밤이 늦도록 어스렁거리면서 그 고통을 달래야 했고, 한 번은 그녀가 거주하는, 그때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자취방에 그 이제 골목이 조금 좁은 골목이 많은 그런 집이었는데, 거기에 그 자취방 들어가는 그 문 안쪽에 나무 한 그루가 심어져 있었는데, 그 나무가 무슨 나무였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감나무였나, 아무튼 그렇게 키가 크지 않은 나무였는데, 그 나무에 내 편지를 꽂아놓고 봤던 적도 있어요. 그 편지를 그녀가 읽었을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뭐지 하고 읽었을지, 아니면 그냥 바람에 날려가서 사라졌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날도 그 편지를 그렇게 꽂아놓고 가려던 건 아니었고, 그냥 그녀가 그냥 너무 힘드니까 그냥 그녀가 가까이 있는 그 차마 문을 두드리고 그녀를 불러내거나 이러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서 새벽까지, 아침이 올 때까지 그러고 있었네. 다행히 그 골목길은 사람들이 자주 안 다녀서 별로 뭐 거기서 그렇게 있어도 이상하게 보는 사람은 없어서 다행인데, 지금 생각하면 만약에 사람이 자주 다니던 골목길이었으면 웬 이상한 젊은 청년이 계속 밤새도록 누구 집 남의 집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네 그랬을 텐데, 하여튼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그렇게 있다가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보고 싶고, 그리고는 그날도 여전히 그녀에 대한 그림으로 잔뜩 썼던 글을 품속에 가지고 있다가 결국 끝내 주체하지 못하고 그 편지를 직접 전해주지도 못하고 그녀 자취방 집 앞 나무까지 꽂아놓고 아침이 돼서야 비로소 진정이 돼서 돌아왔던 적도 있고, 그렇게 나를 괴롭혔지. 나는 괴롭혔다기보다는 괴로웠지. 아픔으로, 그림에 대한 아픔으로. 그리고는 어느 날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그동안 썼던 그녀를 향한 장문의 글들을 모아서 그녀를 찾아갔어요. 고백을 할 생각이었지. 근데 차마 말은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한쪽으로 불러내서
사실은 몇 번 더 찾아갔었어. 그 말을 하고 싶었어. 근데 도저히 말을 못 꺼내겠고, 그날도 역시 말을 못 꺼내겠더라고. 그래서 그동안 쓴 그녀를 향한 글들을 한쪽으로 불러냈어. 아무 말 없이 그냥 건네줬지. 그랬더니 그녀는 진짜 무성의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 글들의 첫 페이지를 그냥 건성으로 그냥 훌쩍 보더니 너무나도 시간이 짧았어. 몰라,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실질적으로도 시간이 짧았을 거야. 기껏해야 30초 안쪽이야. 1분도 채 지나지 않았어. 그렇게 내가 권해준 편집글을 조금 읽더니 덮고는 그냥 나는 지금처럼 너랑 친한 사이로만 지내고 싶다라고 말을 하더군. 결국 내 고백을 받아주지 않은 거지. 그러면서 그 편집글을 다시 돌려주더라고. 그때 생각하면 너무 서운하고, 나는 온 밤을 지새우면서 고통으로 쓴 글들인데 그렇게 성의 없이 다 읽지도 않고 그럴 수가 있나 싶기도 했는데, 그래서 나도 그 상황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를 표현을 하지 않고 갑자기 무슨 바쁜 일이 생각난 것처럼 참 깜빡했네 하고는, 내가 갑자기 일이 좀 있었는데 깜빡했네 하고는 얼른 그녀를 뒤로 한 채 돌아서 나왔지. 내 노래에도 있어, 그 상황을 묘사한. 근데 나오자마자 막 찢어지는 것 같았어. 온몸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고, 어찌나 그 고통이 심했던지. 이건 착각이 아니고 하늘까지도 그 기운에 영향을 받아서 그때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맑던 하늘이 천둥 번개가 치면서 비가 갑자기 내리기 시작하더라고. 나는 빗물인지 눈물인지도 알 수 없게 심장이 찢어 갈겨지는 그 느낌으로, 그 고통 속에서 그 비를 맞으면서, 그때 음악실이 있었는데 거기서 음악실까지는 얼마 걸리진 않았지. 한 기껏해야 5분 동안 그 음악실까지 그 고통을 견디면서 걸어가는데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든지. 아니, 길게 느껴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짧고 길면 짧은 건지 긴 건지 그런 느낌도 없이 그렇게 음악실로 가서 마치 세상에 온 불안을 껴안은 것처럼 주체할 수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오직 유일하게 나에게 이안이 될 수 있는 기타를 잡았지. 아마 내 기억이 맞다면 그날 처음으로 기타를 잡고 심장이 찢어질 듯한 느낌으로 기타를 잡았을 거야. 간절하게. 그러나 도저히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타를 연주할 수는 없었어.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상태로 마치 잠이 든 것처럼 나는 고통에 빠져있는 나를 지켜보고 있었어. 그리고 어느 순간 고통에 빠져있는 기타를 잡은 나는,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나는 마음이 편안해졌어. 그 고통에 빠져있는 기타를 안고 있는 녀석을 계속 쳐다봤지. 그랬더니 그 녀석은 이내 평화를 찾은 내 마음을 읽어냈는지 뭔가 모를 훌륭한 기타 연주를 하고 있더라고. 나는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어쩌면 달콤하기까지 한 그 느낌으로 졸린 듯한 느낌까지 들 정도로 편안한 마음으로 기타 연주하는 나를 가만히 지켜봤지. 꽤 시간이 흘렀을 거야.
그렇게 하고 날이 샜을지도 몰라. 그렇게 뭔가 달콤하고 멋진 연주를 그 녀석은 하더라고. 그 후로 나는 그런 일이 잦았다. 언젠가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년이 흘러 친구들의 증언에 의하면 내가 기타를 안고 어딘가로 사라지면 며칠 만에 돌아와서는 새로운 곡을 만들었다고. 그러면서 같이 합주를 해보자고 그랬다고 한다. 그 후로 나는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하기 시작한 거야. 왜냐하면 고통으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이었거든.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그 느낌을, 그 평화로움을 잊을 수 없어. 그 달콤함에 기타를 잡고는 빠져들기 시작한 거지. 아마 그 시기와 맞물려서 모든 나의 창작 활동은 그런 상태로 계속 유지됐던 것 같아. 글을 쓸 때도 그렇고, 그림을 그릴 때도 그렇고, 기타를 연주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 시절 글들은 아직 정리되지 못한 것도 있고, 일부는 정리돼서 뭐 책처럼 다시 컴퓨터도 아니지, 그때 그 딱딱딱딱 그 인쇄 그 치자마자 타자기 치면은 바로 이렇게 딱딱 그 글에 쳐지는 그걸 뭐라고 해. 그런 아주 그냥 구식 타자기로 쳐가지고 일일이 쳐서 그것을 다시 그 인쇄소에 맡겨가지고 다시 복사본 만들어서 책처럼 이렇게 엮었지. 그래서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한 몇 년 전에는 그 글들을 가끔씩 내가 낭독하기도 했었는데 문득 다시 좀 낭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런 고통의 나날들을 일기처럼 썼던 글들로 가득 채웠지. 아무튼 글들도 그렇게 썼고, 음악 뭐 기타 연주도 그렇게 했고, 그림도 그렇게 했고, 가끔씩 보면은 이게 내가 순간 공통점을 느꼈는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음악가들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그 특유의 그런 게 있더라고. 나도 그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일종의 암호처럼 만들어요. 일반 사람들은 딱 보았을 때 잘 못 느끼는, 그러나 이것은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의 메시지구나 라는 것을 숨겨둔 거야.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 어느 순간부터 그 누가 읽으면은 이게 한 사람을 향한 메시지인지 알 수 없는데, 어쩌면 그 한 사람은 이 작품을 통해서 알지도 모른다는 희망감을 가지면서 잔뜩 일종의 설명을 하자면 이게 적합하지는 않은데 일종의 암호를 걸어놓는 거지. 교묘하게 아주 천재적인 암호를 걸어놓는 거야. 아주 이게 기가 막혀서 지금도 놀랄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암호를 걸 생각을 했을까. 이 암호라는 것도 어쩌면은 실제 이제 암호 문자가 있고 암호 기호가 있잖아. 이 암호 기호도 어쩌면은 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메시지를 통해서 이게 지금 시작된 것이 아닐까 착각이 될 정도로, 아무튼 그런 천재적인 어떤 그런 게 나오더라고. 이야기가 자꾸 좀 삼천포로 빠지는데, 어쨌든 아까 잠깐 쉬면서 그녀를 처음 봤던 그 순간이 떠올랐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얘기가 길어졌는데, 사실은 요지는 그거야. 그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건데, 그렇게 한동안 이 사랑 이야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더 하기로 하고, 그렇게 한동안 그녀로 인해서 내가 상당히 고통을 받기도 했지만, 사실 창작 활동에 엄청난 소재와 에너지 역할이, 역동적인 어떤 그런 발달의 요소가, 내재된 어떤 그런 소재로서의 요소가 발동했고, 충분히 내가 천재적인 그런 창작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는 건 내가 부정할 수 없겠어. 그래서 그때 당시 모든 작품들이
나는 내 생에 있어서 가장 천재적인 작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내가 남은 여생 동안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면 다시 그런 천재적인 창작 활동을 하고 싶은, 내가 죽기 전에 그런 욕구가 좀 있고. 자, 이 이야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시 더 길게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다시 원래 하고자 했던 얘기로 돌아와서, 그렇게 고통 속에 나눠 살다가 점점 더 그녀에 대한 아픔을 잊혀져 갈 때쯤, 사실 잊혀질 수는 없지. 지금의 아내와 2년이 됐고, 어느 날 아주 우연하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운명이라고 해야 될까? 이 사람이 나의 아내다 라고 내가 마음속으로 단어를 지어버렸어. 이것은 내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은 나의 아내가 되어야만 했던 거야. 그리고 실제도 그녀는 나의 아내가 되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만약 그 상황에서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이 마치 연극에 인물이 등장하듯이 완전히 다른, 모습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여인으로 만약 그 작품 속에 등장한다 할지라도, 내가 나의 아내라고 마음속 깊이 선언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아내가 됐을 것이다. 즉, 그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선언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그동안 나는 살아오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만, 내가 마음먹고 선언하면 모든 것은 현실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언급한 것은 불가능을 모르고 가능성으로 현실에 나타났다 때문에 지금의 아내는 그렇게 해서 나의 아내가 되었다. 지금도 나는 어쩌면 아내에 대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무슨 소설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내는 어쩌면 그런 모습이 아닐 수도 있는데, 나만의 어떤 작품 속에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내서 아내와 연결시키는 것일지도 모르지. 그래서 나의 아내는 나의 둘도 없는 여왕폐하고, 나는 아내를 지키기 위한 호위무사, 그녀의 안전과 그녀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호위무사, 나의 여왕폐하. 감히 번접할 수 없는, 하지만 존경심과 지극한 애정으로, 마치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까? 기사도 정신이라고 해야겠네. 기사도 정신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기사도 정신을 발휘하는 그 기사들은 부인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아내를 부를 때 부인 말고, 그런 부인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면서도 그녀에 대해서 어떤 남성이 여성에게 품는 그런 감정이 아닌, 굉장히 차원이 높은 상태에, 아무튼 그런 정신으로 그녀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녀를 아끼고 보살피는 그런 게 기사도 정신이거든. 지금 내가 방금 말한 그런 거랑 비슷한 거야. 그녀를 폐하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녀를 호위하는 호위무사인 거야. 호위무사가 신분이 낮지. 그렇기 때문에 여왕폐하
그렇게 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관계를 갖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물론 이제 영화니까 서로 사랑을 해서 신분의 격차를 띄워놓고 사랑을 할 수는 있겠지. 있겠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의 아내라 이거야, 내한테는. 아무튼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사람이 나의 아내다 라는 생각을 가진 여자였고, 나의 아내는 그리고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정말 인간적으로 사랑한 역사적인 순간이 아니었나. 그 전까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었거든. 어두워서 뭐 촬영도 안 되겠네. 일단 뭐 말은 끝마쳐야 하니까. 아무튼 그렇게, 만약에 이 영상 일들 내 아내가 본다면 손해할 건 없어. 진정으로 이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한 사람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당신밖에 없으니까. 그 전에 느낀 사랑은 어쩌면 내 창작 활동을 위한 내 작품의 소재로서의 그런 사랑이라고나 할까. 참 어려운 말이긴 한데, 그런 거 있잖아. 이게 일반인들은 좀 이해하기 힘들 텐데, 어떤 아름다운 것을 봤을 때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그것을 그 감흥적으로 글로 시를 쓴다거나 음악으로 표현한다거나 뭐 그림으로 표현한다거나, 그 과정 속에는 그 작품을 하는 창작자가 마치 사랑을 하는 감정처럼 그런 감정보다 더 격렬하게 심장이 곤두박질 치거든. 어쨌든 그런 사랑이라고 할까. 거기에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 그런 감정 따위는 사실 존재하지 않았지. 아니, 설령 그런 감정이 존재했다 할지라도 이 여자가 나의 아내다라는 그런 감정은 있을 수조차 없었고 있지도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설령 그런 감정을 가졌던 그 숱한, 이렇게 하니까 무슨 바람둥이 같네, 숱하다고 하니까 좀 있긴 했으니까, 그 숱한 여성들이, 아니 좀 있는 게 아니지, 내가 그래도 한때는 그런 음악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시도 쓰니까 아주 인기가 많았다고. 그래서 많은 여자들이 나를 흠모하긴 한 건 사실이니까. 다만 그게 상대방이 그런 거지 나도 같이 뭐 그런 걸 나눈 건 아니니까. 그런 감정을 느낀 여자들은 몇 명에 불과하니까. 어쨌든 그 숱한 여자들이 나를 설령 여자로서 유혹해 온다 해도 왜 이렇게 시끄러워. 비행기야? 그런 여자들이 나를 유혹해 온다고 해도 절대 나는 남자로서 그 유혹에 넘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지. 그런 사랑이 아니었으니까.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내가 적나라하게 표현할 게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녀들을 임신시키고 싶지 않았다. 아주 깊은 저 내 내면으로부터 그것이 일종의 두려움처럼 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했다. 그러나 내가 아내라고 생각한 지금의 나의 아내, 이 여자는 그런 두려움이 전혀 없었다. 나의 이세를 그녀를 통해서 갖고 싶다라는 강렬한 감정이 있었다는 얘기야.
이렇게 말하니까 좀 이해가 되는가 모르겠네. 어쨌든 그 숱한 여성들이 나를 유혹해도 결코 나의 아기를 가질 수는 없었다, 이 얘기야. 그러나 내가 아내로 삼은 나의 여자, 나의 아내는 내가 선택한 여자이기 때문에 언제든 나의 아기를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이해를 하려나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이게 내 내면 깊은 에너지부터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행되었고 현실화돼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아내하고 육체적 사랑을 나눈 게 손꼽을 정도로 몇 번 안 되거든. 아내가 워낙 별로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도 있지만 진짜 손을 꼽을 수 있어. 그렇게 부부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근데 그때마다 단 한 번도, 아니 단 한 번도는 좀 너무 심한 거고, 그런 느낌이 있었어. 그냥 아마 이게 아주 자연적인 거, 이 자연에서 일어난 그런 자연 현상하고 비슷하다고 할까. 원래 자연의 생명들은 그런 육체적 사랑을 나눌 때 정확하게 인간처럼 사랑만을 위해서 그런 관계를 갖는 게 아니거든. 이세를 갖기 위해서 정확하게 때가 되면 갖는 거거든.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었단 말이지. 그리고 반드시 그건 추측이 아니라 틀림없이 그렇게 됐고, 물론 몇 번은 그냥 오직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뭐 그런 적도 있지만, 어쨌든 항상 그런 느낌이 있었고, 묘하게도 그때마다 아내는 임신을 했다는 얘기지. 이게 참 신기한 일이야. 그 사실 지금 아이가 둘인데 두 번 정도 했을 거야. 두 번을 낙태 수술을 사실은 했지. 그런 뭐 여건도 되지도 않고, 아무튼 이게 조금 쉽게 말하면 아내하고 관계를 가지면 그냥 아기가 생기네. 신기하지. 그러니까 그만큼 나는 아내를 한 여자로서 사랑했고, 그 사랑으로 시작한 육체적 사랑은 그냥 이게 참 설명하기 힘든데, 이게 설명 힘들지만 설명을 해야지. 그냥 내 이세를 그녀를 통해서 만들고 싶다라는 그 욕구가 너무 강렬하게 일어나는 거야, 아내한테는. 아주 편안하면서. 이게 다른 여인들한테는 그런 게 전혀 느끼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아주 그냥 내면부터 깊이 막 두려움처럼 온다고 할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게 아주 강하게 왔는데, 이상하게 아내한테는 그러더라고. 이게 참 설명하기 힘든 거야. 아무튼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 거의 다 내려왔는데 갑자기 많이 어두워졌네. 8시가 다 돼가는 거. 거의 다 왔을 텐데. 그래서 아내하고 좀 하고 싶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딴 여자하고 하고 싶은 게 아니야. 아내하고 하고 싶은 거. 딴 여자는 여태까지 계속 강하게 설명을 했지만, 내 내면의 깊은 에너지로부터 그런 것이 발동되지가 않아요. 예전에 한 소설가 한 분이, 약간 그분도 도인처럼 좀 소설을 쓰는 분인데 이미 작고하셨지만,
누구라고 말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분도 그런 말을 했는데, 아무리 자기 아내 말고 다른 여자들이 자기를 유혹해도, 그분도 아기 좀 적나라하게 표현했는데, 아무리 유혹해도 내 그 거시기가 그냥 아무 반응도 안 할 것이다, 그런 말을 선언했고, 실제로 그래서 다른 여자들이 시험 삼아서 유혹을 해봤는데 정말 그러더라. 근데 나는 그 마음을 알 것 같아. 자신의 아내 말고는 절대 그럴 수가 없다. 나는 그걸 충분히 그 마음을 알겠고 이해가 되거든. 다른 사람은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작가분 얘기를 잠깐 언급한 거고, 그래서 아내하고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것에 대한 얘기. 아주 낭만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랑을 나누고 싶다. 이게 아내하고 하고 싶은 일들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자 하는 비전을 빨리 이룩해야 할 텐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그런 분위기 있는 사랑을 나누는 거에 대한 몇 가지 안을 갖고 있는지 기회가 된다면 이야기하도록 하죠. 오늘은 그 얘기까지는 좀 그렇고, 되게 사생활적인 부분도 있고 좀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 다음에 얘기하는 걸 하고, 몇 가지가 있어. 거기에는 아까 그 말을 하는 게 녹화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육체적 사랑을 통한 깨달음의 경지를 얻는 뭐 그런 일련의 그런 부분도 조금, 그런 요소도 포함되어 있거든.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의 그 본능이라고 할까, 먹고 배고픔을 느끼고 추위를 느끼고 뭐 이런 본능적인 것을 함께 동반한, 그것을 초월한 어떤 육체적 사랑과 더불어 정신적 사랑을 뛰어넘는 어떤 그런 명상과 같은, 아무튼 좀 일반인들이 보기엔 좀 특별한 그런 경험을 통한 아내와 사랑을 나누고 싶은 그런 몇 가지 안들이 있고,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아내와 함께 하고픈 것들이다. 자, 뭐 어두워져가지고 아마 화면이 하나도 안 찍힐 것 같으니까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거의 어차피 길은 좋으니까 어두워졌어. 영상은 여기까지만 촬영을 하지 뭐. 너무 보이지도 않아. 뭐 묘하게 이상한 얘기를 하게 됐네.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를, 은밀한 얘기를 하게 돼. 아무튼 그렇다. 이 영상의 일기의 주된 소재는 아내와의 사랑, 뭐 이 정도가 되겠네. 이상. 오늘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영상 일기를 마친다.